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한 세대 30년 가까운 그 시기를 번영의 30년, 번영의 황금기로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은 케인스 정책이 실천됐기 때문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70년에 들어와서 70년대 초에 원유 파동이 일어나죠. 원유 파동과 함께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동반해서 나오는 현상이죠.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이렇게 역의 관계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소위 전후에 이 서방 사회가 그 형성해 왔던 이걸 이제 컨센서스 폴리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좌우가 케인스 이론을 중심으로 합의한 체제를 유지해 왔다. 전후에 보통 우리가 복지국가적 합의, 뭐 사회민주적 합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전후 좌우의 합의 체제가 그 합의 체제 기조를 형성했던 케인스주의가 말하자면 그 하루아침에 모멸의 언어가 된 거죠. 케인스는 말하자면 자꾸 지출하자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지출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이제 그 케인스주의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 어떤 일종의 그 경멸의 단어가 되면서 70년대가 쭉 진행되고 하면서 그 이 고전주의 혹은 신고전주의의 경제학 정신에 기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통화주의라든가 supply side economics, 공급 측 경제학이라든가 혹은 공공선택 이론, 이런 것들이 융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반 케인스주의적 접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들이 정책 실천에서 결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신자유주의 현상과 더불어 익히 익숙해온 말하자면 탈규제라든가 민영화라든가 긴축이라든가 이런 이 신자유주의 논리가 사회주의 블록이 해체되기 이전인 80년대에 이미 대서양 양안에서 대세를 형성했고,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됐지만, 좀 진보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자본주의도 다르다, 그 안에서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뭐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융성했지만 90년대에 고전 이론은 학문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담론의 세계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서 견고하게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어왔다, 이렇게 저는 관찰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은 얘기했듯이 2008년에 그 대공황을 능가한다는 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크게 동의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케인스 이론이 이처럼 그 정치 지도자라든가 경제보좌관, 주류 경제학자, 경제교과서 저자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주변화됐다고 보는데, 체계적으로 주변화되는 과정에서 그 배후에는 경제학을 그 하드 사이언스, 물리학이나 천문학 같은 자연과학으로 만들려는, 말하자면 경제학을 자연과학의 지위에 좀 올려놔 버려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스스로 이제 그 사회과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학문이라는 건 모름지기 자연과학의 엄밀성을 지녀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지, 어쨌든 경제학을 이렇게 자연과학의 지위에 올려놓으려는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학의 이 수량화, 계량화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케인스 이론도 수학적 모델로 환원되고, 케인스 경제학이 고전 경제학의 인식과 방법론에 포획되는 현상이 생겨난 것이죠. 가령 이런 식입니다. 물물교환 체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화폐와 시간이 개입하는 화폐시장 경제 체제를 살고 있는데, 이런 체제에서는 케인스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가 없죠. 무시할 수도 없는 거죠. 화폐로 사람들이 가치를 저장하고 시간이 지나서 생산의 결실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물교환 바터 체제가 아니라 화폐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케인스 경제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불확실성, 화폐와 시간. 근데 고전 경제학은 대체로 불확실성을 애초부터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온갖 거기에 이제 방법론적인 치장을 합니다. 수학적, 통계학적, 계량적인 온갖 방법론적 기교를 더 씌워서 불확실한 것이 마치 그 계산 가능한 확률, probabilistic risk, 확률적 위험이라는 개념을 써요. 여기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리스크라는 개념을 쓰죠. 이게 계산 가능한 확률로 치환하고 거기에다 확실성의 외양을 부과하는 거죠. 말하자면 논증은 점차 추상화되고 현실과 유리되고 이론의 그 어떤 렐러번스라 그럴까요? 그런 적실성은 상실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케인스가 사실상 얘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의 케인스 연구자이며 옵서버 가디안의 일요판이죠. 옵서버지의 경제 편집장을 역임했던 윌 허튼이라는 사람은 전후에 수많은 자칭 타칭 케인스주의자들이 있어왔지만 케인스 혁명은 결코 일어나 본 적이 없다. 그런 책도 그 제목의 책을 또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경제학 연구의 이런 과도한 도식론, 포멀리즘, 경제학을 연구하는데 그러한 과도한 자연과학적 도식론을 도입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불신했던 사람은 사실 케인스 자신입니다. 빙판이 얇으면 스케이트 날을 벼릴수록 위험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게 케인스의 얘기입니다. 케인스는 정말 비유의 대가예요. 비유의 대가. 그러니까 빙판이 얇은데 현실 사회가 말할 수 없이 비합리적인데 거기에 스케이트 날을 날카롭게 벼리면 얼음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니 경제학 연구에서 철학, 역사, 인식론적 논쟁이 사라져버린 현실이니 이런 경고하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미국과 유럽과 특히 있던 학교의 이 경제학과를 이렇게 관찰을 하면 말하자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늘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경제학과 교수 충원이나 교과 과정이 사실상 이 주류적 방법론에서 의해 압도되어 있다는 것. 거의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케인스에게 중요한 것은 선한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목표는 선한 삶을 향유하는 게 되어야 돼. 선한 삶의 내용은 뭐냐? 그것은 아주 사람들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교류를 나눌 수 있으며 또 아름다운 미적 대상물들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선한 삶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게 조지 무어의 프린키피아 에티카라고 윤리학 원리에서 이제 케인스가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데, 말하자면 케인스가 선한 삶을 향유하는 것을 인류의 목표로 삼았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일정하게 경제적 번영이 성취돼야 된다. 그러나 고전 경제학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이뤄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돼야 된다. 그래서 케인스 이론이 사실은 케인스로서는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케인스가 고전 경제학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감행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었습니다. 케인스 이론은 고전 경제학의 중심 개념인 이 가격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가격 메커니즘이 청선과 균형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장은 멈춰서 있고 실업자는 널려 있는데도 고전 경제학에서 예측하는 것과 달리 시장은 균형 상태로 그냥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자원이 다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균형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케인즈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봤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된 이유가 케인즈는 고전 경제학이 현실과 유리된 그런 가정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케인스의 이런 혁명, 일반 이론의 이론적 작업은 1차 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은 그때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호황을 겪다가 대공황을 맞지만 영국은 종전부터 계속 장기 불황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이 대공황 상황에서도 고전 이론가들은 아담 스미스의 소위 인비저블 핸드 패러다임,
보이지 않는 선 패러다임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는 실업 현상은 이건 한시적이라 이거지. 이 경기 순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순환이 돼 있는데 붐이 있고 버스트가 있는데 붐도 시간이 지나면 균형으로 내려가고 버스트도 가만 놔두면 균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이게. 제발 기다려라. 제발 기다리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의해서 저절로 균형은 회복된다는 거죠. 그 대공황 상황에서도 그런 주장이 그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케인스는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되고 회복은 더딜 거라고. 도대체 물건이 팔려야 불황에서 회복되지 않겠느냐. 물건이 팔려야 되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심어주자. 이게. 특히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심어주면 그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가진 돈을 다 쓴다. 쓸수록 좋다. 불황 시기에 저축을 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이렇게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불황을 벗어나서 경제를 회복시킴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선한 삶을 위한 어떤 물적인 조건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케인스는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케인스는 가 보기에 이런 말하자면 현실 세계, 이 불확실성의 세계에서는 화폐는 중립적 교환 수단이 아니라 가치 저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예측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희망과 공포 사이에서 쉽사리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행동하고 투자 수요가 불안정해지면 고용과 산출은 요동한다. 돈이 많은데 투자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슨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 이걸 투자해야 되겠다, 소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군중 심리, 뭐 기업가의 무슨 애니멀 스피리트, 하여간 그런 것들을 케인스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세상도 비합리적이고 사람들의 행동도 비합리적인데 그걸 무슨 경제 이 수학 계량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마치 뭔가 예측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케인스는 이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수록 사람들이 이 화폐를 돈을 그걸 이제 호딩 이렇게 쌓아둔다는 거죠. 돈을 퇴장하려는 욕구, 돈을 비축하려는 욕구, 유동성을 선호하려는 욕구, 이것은 불황의 그림자가 짙을수록 더욱 커지고 마침내 돈이 많은 부유한 사회가 마이다스의 왕처럼 황금 도시 안에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지출은 스스로 소득을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재미있게 그러니까 지출을 해야 된다. 이게. 지출을 해야 소득이 창출된다. 정부도 지출해라. 그래서 케인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번영은 누적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Prosperity is cumulative. 그런 번영은 누적적이다. 말하자면 번영이라는 건 기존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조건 위에서 쌓아가는 것이지 무슨 노조를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뭐 실업을 해소한다고 뭐 임금 하락을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인류가 이룩한 것 위에서 말하자면 산출 고용 임금의 삭감이 아니라 기존의 규모 위에서 오히려 양적으로 그것을 늘려나가되 그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뭐 공공부문이라든가 노조의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가 아니라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사고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그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인스는 이 불황도 어떤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치유 가능한 문제라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케인스가 경제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이나 정치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하긴 했는데 하이에크와는 달리 정치와 시장이라든가 무슨 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든가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종합적인 이론을 제시하지 못한 통합적인 관점 이런 체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시장은 굉장히 그 뭐 조화와 균형의 공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시장은 정말 권력적이고 정말 위계적이고 정말 계급적이고 한 공간인데 케인스는 이 시장과 이런 것들을 계급적으로 성찰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최근 금융위기의 파장과 깊이는 어떻게 보면 그 고전주의와 고전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것이 그냥 지나갔죠. 그 고전이론은 여전히 성행하고 여전히 당연한 정상과학으로서 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서 누구나 수용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윌 허튼의 케인스 혁명은 결코 일어나 본 적이 없다는 진단은 저는 제가 보기엔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듯이 보입니다.